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은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는 리플사의 새로운 이사회 멤버와 CFO가 임명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새로운 리플사의 이사회 멤버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43대 재무국장 자리를 역임했었던 로사 구마 타우타우 리오스 씨가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세계 경제의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오바마 시절에 정부 인사가 리플사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클린턴 때도 그렇고 미국 이 왼쪽이랑 리플사가 좀 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중립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아무튼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리플사의 CFO 자리에는 크리스티나 캠벨 씨가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에 페이니어비의 CFO, 그린닷, GM과 고뱅크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XRP 대량 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모은 XRP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250만 개 이상의 XRP가 Q코인과 크라켄 등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나쁜 놈들이 XRP를 이제 시장에 던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XRP 포렌직스가 사기꾼들의 XRP 주소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부디 거래소에서 이들의 계정을 어떻게 좀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렉스로 3천만 개의 XRP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XRP 홀더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소식, 특히 미국에 있는 XRP 홀더들을 분노하게 만든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정리된 거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XRP 보유자들이 리플사 및 리플 공동 창업자들과 SEC 소송에 개입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소송 개입을 원하는 XRP 보유자들은 SEC가 리플사에게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XRP 거래를 중단하거나 XRP를 상장 폐지한 거래소로부터 어떠한 구제 조치도 받을 수가 없다. 또 소송 개입을 원하는 XRP 보유자들은 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리플사 측이 답변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 자신의 트위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화가 났느냐? SEC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XRP 투자자들이 SEC로 하여금 집행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소송에 끼어들려는 XRP 투자자들 개인에게 법적으로 조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 소송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니네 개인을 한 명씩 잡아가지고 조지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니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협박은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야, SEC가 선을 너무도 시게 넘었다.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인 싱킹크립토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크립토 에리 같은 경우는 내가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야, SEC가 어떻게 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원래 SEC 본연의 임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끼친 데 이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소송에 끼려고 하자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치는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이 소송에 끼게 되면 SEC로서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SEC는 주장하기를 리플사가 등록된 증권과 투자 계약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XRP를 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증권으로 알고 산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로서 산 것이고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SEC의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XRP 멤버들이 계속해서 청원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심기에 거슬렸었나 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SEC가 자신들을 잘 방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이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았나. 자, 이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개개인들을 협박을 한다. 참 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 사라네번 판사와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뭐라고 답을 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는 디센터 인터뷰 에미 요시카와 리플사 부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에미 요시카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SEC와의 소송전은 우리가 이길 것. 그리고 또한 리플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소송전을 이렇게까지 자신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방영 같은 경우도 느낌이 좋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에미 요시카와 씨, 에미야 왜 그랬어? 그런 식으로 설레발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자, 그런데 전체 인터뷰를 읽어보시면은 소송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 리플사는 플랜 B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 소송 결국은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게 될 것인가? 사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소송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계속해서 쭉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게리 겐슬러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가장 나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SEC도 딱 보니까 좀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도 있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양쪽 다 좀 한 발자국 양보해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각자 갈 길 가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부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제 영상이나 리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구독 해제를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